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M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무인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설명에 앞서서 저는 뷰티, 전자제품, 숙박 등 다양한 산업에 있었고, 지금은 에드테크 시장에서 PM이랑 파트리드를 담당하고 있는 홍대기라고 합니다. 이번 컨텐츠는 우선 PM에 대한 직무를 잘 모르시는 분이나 아니면 PM 직무가 아니더라도 PM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쉽게 PM을 이해시키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려운 맥락들은 말씀드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 PM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시작으로서 우선 PM이 어떤 직무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PM은 과연 어떤 의미고 무슨 일을 하는 직무일까요? 대표적으로 PM은 크게 두 가지 직무를 줄임말로써 부르는 대명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로덕트 매니저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둘 다 한국 사회에서는 PM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PM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가 살짝씩 다른데요. 다양한 곳에서도 PM의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위키피디아를 참고를 해서 직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프로덕트 매니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현재 지금 PM 중에서도 프로덕트 매니저 커리어로서 현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프로덕트 매니저는 우선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것을 해석하자면은 제품 관리 업무로서 제품 전략이라든가 기능 요구 사항을 정리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능 요구 사항은 이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역할, 그리고 제품 출시까지를 관리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위해서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구성원의 업무들이나 소통들을 관리한다. 그리고 제품 결과를 책임지는 업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덕트 말 그대로 그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 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직무 소개, 위키피디아에 있는 직무 소개에서 이 소개문 위에 있는 이 프로젝트 매니저랑 혼동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별도로 적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지금 프로젝트 매니저랑 프로덕트 매니저를 혼동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뭐 채용 시장 이런 곳에서도 많이 혼용이 되어서 사용되는 단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백히 프로덕트 매니저랑 프로젝트 매니저는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보시죠. 네, 프로젝트 매니저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의를 따르자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업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수행 계획이나 일정 관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범위라면은 이번 프로젝트 기간 동안 어떠한 태스크, 어떠한 업무들을 수행을 할 거고 그 수행된 업무의 결과물이 대략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플래닝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의 구성원이랑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커뮤니케이션도 담당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수행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는 뭐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덕트를 관리하는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이 두 가지 차이가 명백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해당 설명만으로는 이해를 하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식화를 해서 이 두 직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PM을 구성하는 두 직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프로덕트를 저희가 구조화해서 보자면은 프로덕트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회원가입, 그리고 구매, 결제하는 기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환불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기능들도 있을 겁니다. 프로덕트를 기능적으로 말고 뭐 개발 단위로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저희 채용 시장이나 직무로 많이 얘기를 하는 프론트엔드로 대변되는 화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버, 그리고 그 프로덕트 내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수집의 부분도 있을 거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한 뭐 보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반면 사업적으로 보자면은 이 프로덕트를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마케팅, 그리고 판매 전략에 대한 세일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이 프로덕트를 유지보수하면서 상담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덕트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법무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프로덕트를 구성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또 여러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프로젝트라고 말하는 것은 이 넓은 프로덕트 안에서 특정 부분을 개선하거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원가입 플로우를 개선하는 프로젝트, 뭐 결제 수단을 추가하는 프로젝트, 뭐 서버 인프라를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구현을 하는 프로젝트, 이러한 프로덕트의 특정 부분의 구성을 일컬어서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의 차이로 봤을 때 프로젝트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프로덕트를 구성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프로덕트의 특정 부분을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PM을 구성하는 두 직무, 프로덕트 매니저랑 프로젝트 매니저,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업무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수행하는 업무가 달라지게 되고, 그 업무로 인해서 가지는 관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게 됩니다. 먼저 프로덕트 매니저를 설명드리자면, 프로덕트 전반에 대한 책임과 리더십을 가지는 직무가 프로덕트 매니저일 거고요. 그로 인해서 프로덕트가 출시되고 나서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효용 가치가 있는지가 그로 인해서 중점적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덕트가 한번 출시되고 나서 프로덕트 매니저의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프로덕트가 런칭이 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가치를 계속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이 프로덕트가 뭐 추가되는 기능은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고 어떠한 고객들을 추가적으로 타겟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프로덕트를 개선하는 업무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저는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성입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UX라고 불리는 게 바로 사용성인데요. 이 어,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효용 가치를 느끼는 데까지 얼마나 쉽게 그리고 편하게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가 바로 사용성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현 가능성인데요. 대표적으로 IT 기업으로 치면은 개발 역량 이런 것들이 구현 가능성의 일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다 하더라도 뭐 회사 내에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여야지 실제적으로 제품이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또한 PM이 프로덕트를 아이디에이션 하는 과정에서부터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성 관점인데요.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프로덕트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적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뭐 돈 주고 사용하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덕트는 사업성이 없는 프로덕트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덕트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회사에 어떠한 효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성 중심적으로 관점을 가져서 이 프로덕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이 되어야 되는지를 플래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프로덕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까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책임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프로덕트와 다르게 명확히 종료되는 날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그 기간 내에 어떠한 실행을 했는지 실행 중심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명확한 일정 내에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존재를 하고, 그 업무들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실행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직무가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관점 또한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일정, 그리고 비용,
품질 관점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일정 내에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어찌 보면 프로젝트 매니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비용의 경우에는 뭐 많이들 생각하시는 돈도 비용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에 대한 부분도 모두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가 몇 명이고 이 개발자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업무 할당량이 있겠죠. 뭐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면서 기간 내에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비용적인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품질입니다. 뭐 기간 내에 해야 되는 일들은 다 끝냈는데 생각했던 제품의 품질,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 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결과물에 대해서 품질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 영역과 그리고 각각의 약간씩 다른 점, 뭐 일정이 존재하고 없고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서 프로덕트 매니저랑 프로젝트 매니저 각각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PM이라고 구성되는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가 시장에서 이와 유사한 두 가지 다른 직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유사 직무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PM, 프로덕트 매니저랑 프로젝트 매니저랑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각각의 직무들이 어떠한 중심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유사한 직무로서 프로덕트 오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획자로 불리는 직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덕트 오너를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덕트 오너는 실질적으로 직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서 스크럼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존재를 하고요. 거기 내에서 여러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한 역할이 프로덕트 오너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오너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사용자 관점으로서 이 제품의 비전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 제품에 필요한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역할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필요 기능들을 정의하는 것을 백로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사용자 관점의 백로그를 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각각의 프로덕트에서 어떠한 효용 가치를 느껴야 되는지를 이해관계자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뭐 프로덕트를 만드는 개발자라던가 디자이너 이런 분들, 이 프로덕트와 관련된 모든 분들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프로덕트 오너 직무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기획자라는 직무가 또 있는데요. 기획자라는 직무는 희한하게도 영어로 잘 번역이 되지 않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획자라는 직무가 굉장히 넓은 업무 영역, 그리고 좀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기획자는 특정 영역의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직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가 뭐 서비스 기획이라든가 뭐 제품 기획하시는 분들만 기획자라고 통칭될 수도 있는데 모든 직무에서 이 기획이라는 업무는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 세일즈를 할 때 어떠한 특정 기회를 발견을 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세일즈 기획이라든가 판매 기획이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회사 내에서 이제 여러 직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뭐 인사기획이라는 직무로도 시장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획자라는 단어로만 봤을 때는 너무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기획자는 기획한 과정이라든가 실행에 대해서 관리하는 역할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PM이랑 보통 기획자, 이 업무가 혼동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제품 기획, 그리고 뭐 서비스 기획을 하게 되면은 이 서비스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업무들을 어떤 기간 내에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과정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획한 과정들을 관리하게 되면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수행하는 뭐 일정 관리라든가 이러한 업무로서 연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획자라고 하면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까지 일부 수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직무들까지 말씀을 드림으로써 프로덕트 매니저랑 그리고 이 외에 관련 유사 직무들이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로써 PM으로 불리는 프로덕트 매니저랑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직무인 기획자와 프로덕트 오너까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직무들과 함께 설명을 드림으로써 각 직무 간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좀 더 쉽게 이해를 드리고자 했는데 이해가 쉬웠을지 잘 모르겠네요. PM 직무가 지금 현재 프로덕트 매니저랑 프로젝트 매니저가 굉장히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 PM이라는 단어만 보고 직무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채용을 하거나 구직을 하게 된다면은 그 각각의 직무 소개를 보면서 아, 이게 프로덕트 매니저를 의미하는구나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저를 의미하는구나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PM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PM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쭤봤었어요. 이제 뭐 프로덕트 매니저랑 프로젝트 매니저 전반적으로 다 여쭤봤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설득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아니면 프로젝트 관점으로서 이제 이 업무들을 수행을 해 나가면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이 존재를 하고 그 이해관계자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프로덕트에 대한 방향성에 설득당하고 또 설득하고 이러한 업무들이 실질적인 PM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PM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그래서 PM 업무를 수행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PM을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역량들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역량들을 개발시키는 방법, 그리고 PM으로서 취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PM으로서 하루 동안 어떠한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수행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PM 커리어 아니면은 PM이 되실 분이 아니더라도 PM에 대한 직무 이해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컨텐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